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간의 체코 방문 일정을 마치고 22일 귀국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영영 안 돌아오는 편이 나았겠지만 이미 와버린 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앞에는 김건희, 특검법 등 국민들의 분노가 담긴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은 돌아오자마자 하겠다는 게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게 정말 제정신인가요?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체코로 출국하는 날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부터 일단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 김건희 방탄하느라 바빴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쟁용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 특검법 처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작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윤석열, 김건희 철벽 방탄이라는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당이라는 국민의힘도 아예 대놓고 윤석열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윤석열은 무조건 거부권을 꺼내들고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김건희에 대한 의혹이 계속 떠오르면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 여기에 맞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이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 아직도 한참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과 함께 처리된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24번째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되는데요. 이미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된 상태입니다. 괜히 검찰 독재 국가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부르짖던 공정과 자유라는 가치들은 이미 그들만을 위한 게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24일로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도 윤석열은 거부할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 차례 연기한 뒤 비한동훈계 의원들과 저녁 식사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한 대표 배제설이 나온 상태인데요. 특히 만찬 연기가 외정 갈등 해법에 대한 입장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나 의정 갈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거나 윤 한 갈등이 완화됐다는 걸 보여주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으로선 앞으로 전국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몇 번을 말하든 다 무시하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독불장군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무능하기까지 하니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국힘한테도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국힘 내부에서 김건희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상황입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 직후인 지금은 의원들의 힘이 가장 강할 때라며 다음 총선 때 있지도 않을 대통령 부부를 위해 희생할 의원들은 없다. 108명을 잘 지키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양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알아서 눈치껏 이제는 좀 물러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와중에 체코에서 귀국한 윤석열과 김건희가 우리 언론에서는 원전 수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온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외신은 달랐습니다. 현지 언론이 김건희가 휘말린 여러 논란을 집중 조명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것이죠. 체코 일간지 블레스크는 21일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건희는 영부인 특유의 우아함뿐만 아니라 탈세와 표절 의혹도 갖고 있다며 여러 논란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블레스크는 구독자 수가 많은 체코의 대표적인 대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문은 우선 지난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진 김건희의 재산세 상습 체납 논란을 전했는데요. 김건희는 윤 대통령과 결혼 뒤 3차례 재산세를 체납해 집을 압류당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신문은 같은 아파트에서 다른 동으로 주소지를 옮기다 보니 세금 고지서 주소를 제때 챙기지 못했다는 윤 대통령의 당시 해명도 함께 실었습니다. 김건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다뤘습니다. 신문은 국민대가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여러 대학의 학자 16명으로 구성된 단체가 김건희 논문의 표절에 특징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9월 전국 14개 단체 교수 학술단체가 꾸린 학계 검증단에 참여한 16명의 학자는 김건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며 이론의 여지가 없는 표절의 집합체, 점집 홈페이지와 유명 철학원, 사주철학 블로그, 리포트 거래 사이트 등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그대로 붙여넣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문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으로 10억 원을 벌었을 것이라며 이는 체코 돈으로 1,700만 코로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검찰이 김건희를 어떤 혐의로도 기소하지 않은 가운데 공범으로 의심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최근 항소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권 전 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김건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총 22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초 배포된 기사에는 한국 국가 원수가 사기꾼을 곁에 두고 있나 라며 김건희를 사기꾼에 빗댄 문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해당 기사 갈무리 사진 등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현재 블레스크 누리집 기사는 해당 문장 없이 윤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체코를 공식 방문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기사는 21일 새벽 5시에 최초 배포됐고 같은 날 정오에 수정됐습니다.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해외 순방이랍시고 나가서 혈세를 펑펑 쓰다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건희 세 글자만 들어가면 온갖 곳에서 국정농단급 게이트가 벌어지고 있다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사실상의 자연인 김건희 씨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사적으로 좌지우지하는 VIP제로 비선 권력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 뒤 명태균에게 6천여만 원을 건넨 정황이 확인됐고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건희를 거론하며 공천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노래 가사까지 운운하며 진술 조작과 증거 짜깁기까지 서슴지 않더니 지난해 12월 경남 선관위가 창원지검에 사건을 고발한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5월 윤석열 김건희 직할 친위대를 만들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을 갈아치울 때 윤 대통령의 징계를 반대하던 정유미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창원지검장에 앉힌 것이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황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만 개입했겠냐며 특검 거부하는 자들이 모두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관저 공사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부터 명품백 뇌물수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를 대상으로 한 수사라인 난도질까지 김건희 세 글자만 들어가면 온갖 곳에서 국정농단급 게이트가 벌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을 회방놓기 위해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인 본회의 참석마저 보이콧하며 방탄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 대변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직접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위임된 권력을 회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판하며 김건희 게이트는 거부권으로 막을 일도 아니고 막을 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보낸 공천 개입 메시지의 수신자가 김영선 전 의원이든 명태균이든 권력 찬탈 행위이며 초법적 국정 개입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김건희 여사는 국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대통령 아내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상황이 이 지경인데 대통령실은 유사 이래 초유의 영부인 사태 변명조차 없이 무대응 일관이다며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김건희와 명태균의 연관성을 설명해야 한다. 오선 여당 의원이 왜 명태균에게 6,300만 원을 건넨 것인지 명태균이 받은 6,300만 원의 행방은 어디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은 아무리 가리고 덮는다 해도 가려지지 않는다. 공천 개입, 선거 혼탁의 책임은 비단 김건희 여사에 멈춰있지 않다며 또 다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범죄를 자인하는 것이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공천 개입 의혹을 덮기만 하려다가는 결국 김건희 게이트는 국민 분노 폭발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라는 게 범죄자 집단으로 외신에 소개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끌어내려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